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몇 주 전에 중국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프로사 MK3S 클론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일명 짭프로사라고 하죠. 오늘은 그 짭프로사의 구입과 조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들과 프로사의 장점을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사 클론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일전에 구독자이신 푸카시님 덕분에 프로사 클론 제품을 조립하고 한 달여간 사용해봤던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프로사 프린터로 직접 출력을 진행해 보면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프린터가 얼마나 불편했었는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출력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프린터라는 말이 확 와닿는 프린터였습니다. 한 달여간 사용해보고 다시 푸카시님께 돌려드리고 나서 한 대 정도 갖고 있어도 좋겠다 싶어 구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구입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블루롤사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파이색 제품이나 트라이앵글 랩 제품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 조립했던 제품이 블루롤사였기도 하고 이 제품이 구입 당시 클론 제품 중에서는 보드와 출력 파츠가 포함된 가장 저렴한 물건이라는 것도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블루롤사 제품만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어서 이 녀석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시 색 선정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리지널 프로사의 시그니처 색상이라면 검정색 바디에 주황색 출력 파츠인데 클론은 클론다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블루 컬러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광군절 할인이 적용되는 시기에 제품 가격 376,070원과 배송비 49,916원, 도합 425,986원에 카드 결제했는데 그 당시 알리 결제에 대한 카드사 할인 이벤트가 있어서 1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배송은 페덱스인데 광군절 물량 때문인지 11월 11일 구입에 실제 제품 수령은 11월 30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 걸렸죠? 페덱스에서는 제품 접수를 받자마자 세관 통보 정보를 보내달라는 문자가 왔고 알리에 떠있는 구입 정보를 캡처해서 보내주니 일주일 뒤에 수입 신고 내역서를 보내줘서 관세와 부가세, 도합 80,070원을 납부하고 나니 통관이 되고 배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들어간 비용을 합해보면 49만원 정도가 됩니다. 개봉과 조립은 지난번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조립 후 최종 출력까지 총 16시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8시간 만에 조립해보자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립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앞선 조립보다는 시간을 단축하여 방송시간 12시간 만에 조립 후 출력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필라 센서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헤맨 시간과 조립 도중 식사도 하고 저녁 운동도 다녀오고 했으니 약 10시간 정도의 조립이 된 것 같습니다. 조립은 오리지널 프로사와 약 98%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식 오리지널 프로사 사이트의 MK3S 조립 매뉴얼을 거의 그대로 따라 조립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블루롤사 클론 제품을 구입하시게 될 분이 계실지 몰라 그 2% 차이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하리보가 없습니다. 하리보는 조립 도중 한 단계를 마치면 게임 퀘스트와 같이 보상으로 먹어가면서 조립할 수 있게 해주는 젤리인데 이게 안 들어 있습니다. 프로사 정품 키트의 볼트 부품은 조립 단계별로 낮게 포장이 되어 부품 찾는데 용이합니다. 반면에 클론 제품은 부품 포장의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찾는 게 많이 어렵거나 하진 않지만 오리지널 조립 매뉴얼과 다른 사이즈의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 어떤 부품을 써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 프로파일을 결합하는 볼트가 둥근 머리가 아니라 원통형 볼트였습니다. 사용하는 렌치 사이즈도 한 치수가 더 큰데 조립 시 보다 튼튼하게 조여줄 수 있어서 클론 제품이 더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 고무발 결합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첫 졸업 시에는 조립 다 끝나 놓고 다시 앞뒤판을 해체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오리지널 프로사는 고무발을 그냥 프로파일 안쪽에 돌려 끼워 넣는 방식인데 반하여서 클론 제품은 인서트 너트를 안에 넣고 조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프로파일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전후면 판을 조립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인서트 너트 삽입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저처럼 조립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해체하셔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전면과 후면 프레임의 판 두께가 다릅니다. 오리지널과 파이색 클론 제품은 모두 4.2mm인데 반하여서 블루롤사 클론 제품은 6mm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후판에 장착하는 출력 파츠에 쓰이는 볼트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M310 볼트가 아니라 M312를 써주셔야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SMPS를 장착하는 부분의 볼트도 M310이 아니라 M410 볼트로 조금 더 튼튼한 뇌가 결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지점에서 조립 시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의 공통점이 오리지널과 비교하여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무발도 오리지널 방식이 잘 빠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를 보강한 측면이 있고 전후판의 강판도 벨트 텐션 때문에 휘어지는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클론이지만 이런 소소한 부분의 변경이 저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이제 조립 후 첫 출력을 준비하면서 겪게 된 문제를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이는 오리지널 제품이 아니라 클론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는 조립 시간 10시간이 넘는 시점에서 드디어 조립을 마치고 윗자드를 실행할 때 발생했습니다. 윗자드라는 것은 프루사의 다양한 자체 캘리브레이션과 초기 세팅을 점검해보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립이 잘 안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을 찾아 사용자가 직접 조치해 줄 수 있게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필라멘트 센서가 반응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프루사 제품의 매력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필라멘트 센서였기 때문에 무척 당황도 하고 실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 센서를 꺼놓은 상태로 하루 동안 사용하다가 LCD를 보니 MK3라고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 MK3S 클론 제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상했죠. 그래서 MK3S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글쎄 이번에는 베드와 노즐 히팅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참 여러 시도를 하다가 펌웨어를 최신이 아닌 3.7.1 버전으로 낮춰서 올리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때까지 고장난 부품이라 여겼던 필라멘트 센서도 작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판매처에 문의를 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하니 뜬금없이 보드 색깔이 초록색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초록색이라고 답하니 새 보드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조립을 할 때 좀 싸했던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조립 시에는 검정색 보드였는데 이번에는 초록색이었던 것입니다. 알리에서 검색을 해보니 초록색 INC 람보 보드를 블루로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그다지 잘 만들지 못한 거였나 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었냐? 라고 물어보니 보드 안에 서미스터가 납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제 것만 그러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됩니다. 결국 저는 문의한 지 사흘 만에 새 보드를 다시 받았고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업체에 상당히 빠른 대응이 있어서 그나마 실망감을 줄여줬습니다. 현재 최신 펌웨어로 나와 있는 게 MK3S 플러스 제품이 호환되는 3.9.2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XY 모터 움직임에 대한 페일이 떴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게 클론 제품이어서인지 혹은 MK3S 보드에 모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9.1 버전으로 펌웨어를 한 단계 낮춰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니 정상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마치고 출력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클론 제품을 이용하면 크래시 디텍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이는 출력 도중 노즐이 어딘가 부딪히는 저항을 감지하거나 탈조가 나면 출력 중이었던 위치를 찾아 출력이 재개되는 기능인데요. 이것은 TMC 모터 드라이버 내에 센서리스 호밍에 사용되는 스털가드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스텝 모터가 LDO 모터가 아니어서인지 벨트 텐션 값이 오리지널 프루사 기준값인 250에서 300 사이가 아니라 140에서 150가량, 즉 텐션이 굉장히 강해서 모터 부하가 큰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래시 디텍트가 매번 작동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 정상적인 출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끄고 출력을 하는데 들어보니 오리지널 프루사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도 크래시 디텍트를 오프 상태로 해놓고 쓰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 제품은 클론이어서 사용한 부품 자체가 오리지널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루사 사이트의 조립 매뉴얼을 거의 그대로 보고 조립할 수 있고 프루사 정품 펌웨어가 올라가는 등 오리지널 프루사를 사용할 때의 경험치를 거의 그대로 느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론 제품이지만 프루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조립 후 사용하면서 느끼고 놀라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출력 파츠 디자인입니다. 모든 출력 파츠는 서포트가 없이 출력이 가능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물론 저는 출력 파츠까지 다 포함된 제품을 구입하게 되었지만 그 전에 미리 출력 파츠를 뽑아 놓으려고 했을 때 그 점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조립의 용이함을 감안하여서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조립 매뉴얼의 디테일함입니다. 리니어 베어링의 장착 각도와 케이블 타일을 묶는 방향과 모양까지 안내할 정도로 상세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계 조립에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조립 매뉴얼을 읽어보는 것 자체가 큰 배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는 자동화된 초기 세팅입니다. 조립을 완료하고 전원을 넣으면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처음에 뭘 해줘야 할지 안내가 나오고 그대로 30분 정도 따라하면 조립 상태에 대한 점검 및 기기 캘리브레이션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위자드라고 하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 노즐목 쿨링팬과 출력물 쿨링팬의 배선 연결이 바뀌었는지, 모터 드라이버 선 연결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벨트 텐션은 적절한지 등을 모두 체크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XYZ 스큐 값을 체크해서 제품이 90도로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메커니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넷째는 편리한 사용성입니다. 이 점 때문에라도 기존에 저희가 접했던 프린터들이 모두 오징어로 보이게 되더군요. SD카드에 G코드를 넣고 프린터에 삽입했을 때 기존 마릴린 기반의 프린터들은 노브를 돌리거나 터치를 최소 2번에서 3번 정도는 해줘야 출력 파일 선택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프루사는 SD카드가 삽입되는 것을 감지한 신호로 곧바로 출력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요. 그동안 너무 불편했음을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필라멘트 감지 센서의 활용도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필라멘트 감지 센서는 필라멘트가 없다는 것을 감지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출력 도중 필라멘트가 떨어지면 출력을 일시 중지하는 용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대부분의 프린터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프루사는 그것과 함께 필라멘트가 없다가 있게 되었을 때도 감지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가 없던 상태에서 익스트루더로 필라를 넣는 순간, 그 순간에 출력 온도를 높이고 필라멘트를 압출하는 시퀀스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필라를 넣었을 때 팝업된 창에서 필라멘트 종류만 선택해주면 필라 교체가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점을 경험하면서 일명 프루사 타입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프린터들과 오리지널 프루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프린터를 튜닝하거나 자작도 하면서 최고의 출력도 경험해보고 해서인지 MK3S 클론의 제품 품질은 환상적이다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튜닝이 필요하겠죠? 그냥 FDM 프린터로서 기본은 된다 싶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처음 프루사 클론을 접했던 경험으로는 쿨링과 노즐목 냉각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조립에는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풀메탈 노즐목이 아니라 황동으로 되어 있는 바이메탈 노즐목을 구입해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번 출력하지도 않아서 노즐목이 완전히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노즐목 자체도 기본 노즐목보다 1mm가량 길이가 길어서 펜덕트도 변경해야 했던 상황이라서 막히게 되며 그냥 원래 풀메탈 노즐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PETG와 PLA 출력을 진행해 본 결과 리트렉션 조건이나 거미줄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일전의 경험으로 오리지널 프루사의 펜덕트 냉각 효율이 안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조립 시에는 구독자이신 푸카시님께서 선물해 주신 펜덕트를 장착해 완성을 했습니다. 출력물 냉각 쪽은 걱정이 안 되는 출력을 보여줬습니다. 프루사 프린터에는 프루사 슬라이서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사용해보게 된 프루사 슬라이서는 큐라와는 색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용해본 슬릭3R 프루사 에디션 시절 때보다는 향상된 기능으로 큐라에서 프루사 슬라이서로 갈아타도 좋겠다 싶은 기능도 있었습니다. 프루사 슬라이서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평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프루사 MK3S 제품은 오리지널에 비해 50%가량 예산으로 프루사와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해준다는 면에서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8시간이 넘게 조립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여겨지겠지만, 기계 조립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립 매뉴얼이 매우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립 과정에서도 많이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프루사가 뭐가 다른 게 있겠나 생각하고 있던 저희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한번 조립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루사가 최고의 프린터는 아니겠지만 저가 프린터만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고가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제품이라고 생각하여 추천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